자연과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SBS 물환경대상. 올해로 13번째를 맞은 물환경대상에는 총 4개 부문 32개 팀이 후보자로 등록했다. 자연과 공존할 방법을 찾는 우리 시대의 활동가들. 그들에 관한 이야기다. 해마다 이맘때면 10만 기러기의 군무가 펼쳐지는 천수만. 매년 300여 종 하루 최대 40여만 마리 새가 찾아오는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다. 이곳에서 15년째 귀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분을 직접 만나러 갔다. 저분이신가? 혹시 저분 맞나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어요. 철새들의 아버지 김신환 수의사. 여기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답지요? 네. 그래서 여기가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입니다. 아, 그렇구나.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 천수만입니다. 천수만이군요. 예. 1995년 간척 사업으로 생긴 광활한 천수만 농경지. 새들의 쉼터이자 먹이터가 되었고 동시에 김신환 수의사가 자주 찾는 곳이 되었다. 예. 근데 원장님, 예. 이건 뭐예요? 벼예요, 벼. 1톤. 벼? 예, 벼 1톤. 1000kg. 1톤이요? 예. 와, 굉장한 양이네요. 이게 굉장한 양입니다. 10월 20일서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10톤에서 20톤 정도 먹이 나누기를 합니다. 와. 네, 그래서 이거는 후원자님들이 십시일반으로 그러니까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네. 그 돈으로 구입한 거예요. 아, 예, 그렇군요. 162만 5천 원입니다, 이게. 아, 162만 5천 원이요? 네, 그래서 고맙다고 네. 여기다가 후원자님들 성함을 지금 쓰려고 준비하고 아. 있는 거예요. 매해 20톤 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매해 20톤 정도 씁니다. 이게 사비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이게 그러니까 순수원 이분들 후원자님들로 해서 저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좀 써줘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이분은 할아버지신데 네. 자기 집 복식 남은 거 네. 콩 이런 거 주시는 분이에요. 아, 김흥두 예, 예, 할아버지께서 예. 박수택 적었나 보세요. 박수택. 박수택. 예. 박수택님은 안 계시네요. 없어요? 네. 아, 저 어디서 개가 짖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소쩍새 오는 거예요. 아, 소쩍새예요. 예. 소쩍새한테 연락이 온 건가요? 예, 소쩍새 우리 마누라한테. 네. 전 진짜 소쩍새한테 연락이 온 줄 알았어요. 먹이 언제 주냐고. 예, 저예요. 아니요, 이제 시작하는 거 송아지 꺼내고 왔어요. 나 지금 촬영 중이에요. 아, 다녀오세요. 네네네. 집사람이. 와, 사모님께 존댓말을 하시네요. 밖에 있을 때는 꼭 존댓말, 남이 들을 때는 네. 꼭 존댓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모님을 소쩍새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가장 좋아하는 새가 소쩍새라든지 아니, 뭐. 저는 흑두루미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니, 그러면 사모님은 흑두루미로 그건 저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수택, 김수만. 소쩍새는 어떤 의미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말을 아끼시고 계십니다. 네, 분명 깊은 저기 뜻이 있지 않을까. 모든 새를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여기가 먹이 나누기 하는 장소입니다. 아, 여기군요. 저기 왼쪽에. 매년 하고 있다는 먹이 나누기. 그 길에 함께하기로 했다. 와! 이야! 와, 이 금 같아.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금보다 더 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나 혼자 할 때는 보세요. 으차. 으차 이렇게도 해요. 오케이, 오라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 기술? 이렇게 해서? 스톱! 쭉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렇게? 이렇게 예. 쭉 이렇게 예, 여기에다만. 여기에다만. 양쪽. 그럼 이제 흙두루미들이 여기서 먹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그렇게 많은 흙두루미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네네. 이 가운데다 놓으면 양쪽에 흙두루미만 먹잖아. 아 그렇네. 예? 이해가 갔죠? 네. 이게 4,000마리가 먹으려면 그렇게 해서 먹여야 되는 거지. 4,000마리 나와요? 최고 많이 한꺼번에 온 게 5,630마리 정도. 이야. 오라이. 그러니까 애들이 밟고선 이 먹을 수 있는 이 의자와 식탁을 구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더 많은 새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딱 대놓고 네. 여기서부터 밀어나가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는 안 했잖아. 아 내공이 부족해요. 여기가 비었어. 오라이. 아니 근데 이거를 1톤을 다 하시면 몸살 안 오세요?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일을 하면 몸살 날까요?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몸살 나나? 안 나죠? 안 나죠.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렇게 해서 슉. 와. 이게 15년 노하우야. 15년 됐어요 지금. 구말리를 날아온 새들이 줄인 배를 채우고 다시 장거리 비행을 떠날 수 있도록, 그래서 힘찬 날개짓이 멈추지 않도록 15년째 먹이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뿌렸습니다. 예? 이렇게 알려주는 하는 분들한테 꼭 이렇게 이니셜 남기는 거예요? 이게 남겨야지. 내가 갖다 팔아먹은 줄 알면. 힘드시죠? 좋아요. 좋아요. 지금 이게 이제 사람 발자국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새들이 왔으면 이렇게 찍혀요. 이게 새들이 오면 이렇게 발이 세 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새 발자국이 찍힌다. 와서 먹이 나누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애쓰셨어요. 유명하신 분이 와서 해주셔갖고 새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들 사이에서는 원장님만큼 유명하신 분이 글쎄요. 어디 있을까요? 근데 원장님 이렇게 귀한 일을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이 야생 새를 그러니까 진료하기 시작한 거는 1988년도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기름 유출 사건 났을 때 그 기름 묻은 새들을 거의가 제가 우리 병원에서 그 닦아주고 치료하고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 국내 최대 기름 유출 사고. 수많은 해양 생물이 폐사했고 철새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매뉴얼도 없던 야생동물 치료에 무작정 뛰어들었던 김신한 수의사. 그때부터 그의 인생 나침반이 바뀌었다. 철새들의 보모를 자처하게 된 것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임대농으로 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네. 지으면서 임대하는 사람은 벼를 한 톨이라도 더 가져야 내가 남지요. 예? 싹 걷어가니까 낙곡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20에서 30만 마리가 되는 가창오리가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느냐? 그래서 보니까 낙곡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볏집이라도 그래도 있으면 볏집 속에 들어있는 낙곡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 걷어들여서 소사료로 다 가져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낙곡률도 없지, 볏집도 없어졌지. 그러니까 점점 없어져가고 결국은 가창오리가 천수만에 안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구나. 전 세계 가창오리의 90% 이상이 찾을 정도로 세계적인 도래지였던 천수만. 가창오리의 발길은 끊겼지만 김신한 수의사는 멈추지 않았다.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먹이 나누기를 이어왔고 그 결과
천수 만에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인 흑두루미.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자연을 통해서 동물들이 살아가야 되는 건데 동물들이 살지 못하는 환경이 된다면 그것은 곧 인간도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된다라는 그런 경고, 그것에 대해서 또 많이 느꼈고요. 먹이라는 것도 자연이 우리에게 준 건데 우리가 너무 독식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눈다라는 그 표현도 저에게 너무나도 와닿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후원을 해주시고 계신데 후원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봉사자들 또 많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또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새들이 찾아오는 곳이 사람에게도 살기 좋은 곳이고 새와 인간이 함께 있기에 이 풍경이 더욱 아름답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된 소중한 순간. 황금연목 속에 들어있는 곤이에요. 황금연목 속에 들어있는 곤. 어떻게 이 모습을 오래오래 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시간이었다. 저에게 있어서 새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은 그 사랑입니다. 제가 그 새를 하면서 희망과 기쁨을 느끼는 아주 가장 가까운 벗이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김신환 수의사는 13회 물환경대상 후보자가 되었다.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는 푸른 바다.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양 환경 지키기에 앞장서는 시셰퍼드 코리아 팀이다. 보통 웨슈트 입는데 웨슈트는 이제 물에 들어가면 물에 젖으니까 이제 드라이 슈트를 입으면 물이 안 들어오니까 안에서 체온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네, 대신 근데 안에 내피를 입어야 돼요. 원래 바다는 그 육지보다 2달 정도가 수온이 늦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저희가 뭐 한 3도 4도 이러잖아요. 물속은 지금 수심 25m 들어가도 14도예요. 오히려 바닷속이 따뜻해요. 근데 이제 나오면 엄청 추운 거죠, 이제. 왜냐면 젖어 있으면 이 물이 말라고 하면서 체온을 다 뺏어가니까. 드라이 슈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이제 유리하죠. 꼭 누르면 세팅. 겨울바다에 들어가기 위한 남다른 준비가 이어진다.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얘는 다이빙 컴퓨터라고 이게 있어야 이제 수심 같은 것도 물속에서 확인할 수 있고 얼마나 잔압이 남았는지 언제 올라가야 되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대신 계산해주는 그런 장비예요. 두꺼운 수트만큼 최대 20kg까지 매달아야 부력을 조절할 수 있다. 준비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나이프랑 다 챙겼어요. 나이프. 전 챙겼습니다. 저기 수중. 가장 중요하다는 수중 나이프. 이유가 있다. 시셰퍼드라는 거는 이제 전 세계에 지부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저희의 이제 공통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이라는 것은 해양 서식지 파괴를 저지하고 그리고 해양 생물을 지킨다라는 미션이 공통되어 있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상황에 맞춰서 이제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시셰퍼드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저희가 캠페인을 기획하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풀뿌리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모여보세요. A조 1조는 통발 뭉치를 좀 찾아볼 거예요. 통발 뭉치를 찾아서 그거를 리프트백으로 올리려고 할 거고, B조는 낱개 통발 있는 거를 막 3-4개 막 뭉쳐 있어.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하나, 2개짜리 찾아요. 2개가 있다 그러면 끊어서 오든지 상관없어요. 들고 올라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 본인의 생명이에요, 통발보다. 일정 등급 이상의 다이빙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한 달에 한 번 바다로 들어간다. 바닷속에 잠겨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다. 가장 많이 발견하는 건 버려진 어구들. 언제부터 갇혀 있었는지 모를 물고기도 종종 구조하게 된다. 칼로 자를 수 있는 만큼 쪼개서 부양백에 묶고 한 번에 이동하는 형식. 물속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짧지만 10명의 사람들이 오늘도 꽤 많은 양을 건져냈다. 보트 이동할게요. 저희는 주로 이제 연안에서 수중 청소를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건 통발이에요. 트랩이죠, 트랩. 통발이 가장 이제 심각하게 많이 나오고요. 통발은 특히 이제 어민들은 무제한으로 쓸 수 있고 관광객들도 하나씩 다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던지고 줄 묶어서 던져놓고 파도 쳐서 줄 끊어지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고 안 건지고 가버리면 그게 다 바다 쓰레기가 되는 거죠. 어구가 유실되거나 바다에 버려졌는데 이 어구가 파도를 타고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해양 생물을 사냥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령어업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제 고스트 피싱이라고 하죠. 2019년 꼬리 잘린 돌고래가 발견되며 경각심을 일으켰던 유령 어구 문제. 특히 해양 생물뿐만 아니라 수산업 종사자, 결국은 사람에게도 위험한 문제라는 게 알려지며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오늘도 지금 저 통발 수거하는 중에 통발 안에 우럭하고 지노래미가 갇혀 있어가지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제 죽는 거죠.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수중 청소를 하러 오면은 거의 매번 또는 뭐 2번 오면 한 번은 꼭 이런 통발에 갇혀진 죽어 있거나 아니면 죽기 직전에 어류를 발견합니다. 다이빙은 정화 활동을 빼고도 위험한 활동이에요. 왜냐면 인간이 물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는데 막 30m씩 다이빙을 하면 당연히 위험 상황들이 있는데 특히나 저희는 어떤 폐어구라는 거를 수거를 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물, 통발, 뭐 낚싯줄 이런 거 전부 다 어떤 생명을 잡기 위한 도구들이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간 동물인 인간도 당연히 그것들의 위험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고민될 때도 많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래서 진짜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초반에 했었는데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하면은 일단 물속은 진짜 아무도 안 치우거든요. 해양 생물들이 끊임없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마저 안 들어가면 아무도 안 치우는 거는 당연하고 알려지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바다 상황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한없이 잠겨 있을 수도 있었던 폐어구를 꺼내서 움직인 것처럼 언젠가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 한계치에 다다랐거든요, 자연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계속 이것을 지금까지처럼 누리고 싶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언젠가는 0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죠. 그때는 1도 가져갈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이 황폐해지고 망가졌는지를 이제는 모두가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내려놓고 막 우리가 잃고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원래 그랬어야 했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인식에게 자리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셰퍼드 코리아는 물안경 대상 후보자가 되었다. 서울 강남의 한 회사. 정문 앞에 떡하니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있고 독특한 소재의 의자가 눈길을 끈다. 여기 보이시는 제품을 디스플레이해 놓은 상판 그리고 테이블 이쪽에 고객님들께서 이용하시는 테이블, 의자
제로 스테이션 안에 있는 모든 가구들은 기존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집기들을 업사이클링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재활용에 중점을 둔 화장품 회사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기계다. 언뜻 음료수를 내리는 것처럼 생겼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필하러 오셨어요? 네. 고객님 공병 상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다행히 깨끗하게 세척해 주셔서 지금 이 상태로는 소분이 가능하신데 오늘 어떤 상품 몇 미리로 도와드릴까요? 비오틴 컨디셔너 공병 가득 채워주세요. 공병을 가져오면 화장품 내용물만 채워준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다. 소분 일자 오늘 날짜 21년 12월 1일 적어드렸고 사용 종료일은 22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용량은 300ml 적어드렸고요. 사용 방법, 전성분, 사용상 주의사항 참고해 주시면 되세요. 저는 평소에 플라스틱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요. 생각보다 간편한 일이었고 손쉬운 일이었고 그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적어도 제가 배출하는 플라스틱 양은 줄일 수 있다는 걸 좀 깨닫게 됐습니다. 생수병이든 어떤 병이든 공병이기만 하면 된다는 리필 시스템. 2020년 처음 시작해 지금은 손님 10명 중 3, 4명이 이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오늘 조인 더 서클 투어에 오신 여러분, 저희 제로스테이션 입구에 이렇게 분리 배출함을 설치를 해놨는데 보시면 그냥 플라스틱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요. 유색 배트, PP, PE 이렇게 해놨죠. 왜냐하면 재활용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플라스틱 이렇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요. 플라스틱 중에 투명 페트끼리, PP끼리, PE끼리 모아야지만 재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재활용 시스템. 특히 전국 12개 지점에서 손님과 시민들이 종류별로 모은 재활용품은 선별 공장을 따로 거치지 않고 위생적인 재활용 원료 공장으로 바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모인 수거용품이 총 20톤이 되면 압축하고 잘게 부수는 플레이크 과정을 거쳐 부드러운 펠렛 소재가 되었다가 화장품 용기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PCR이라는 게요. 포스트 컨슈머 리사이클. 소비자가 사용한 후 재활용한 페트라는 뜻이에요. 재활용 페트 50%와 그냥 원래 석유에서 뽑아내는 그 페트 50%를 섞어서 만든 게 이 용기입니다. 이 투명 페트도요. 100% 재활용 원료로 만든 페트예요. 그래서요. 작년에만요. 아로마티카가 81톤의 쓰레기를 줄였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81톤의 재활용 페트를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81톤이 원래는 땅에 묻히거나 소각될 쓰레기들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저희가 재활용한 거예요. 재활용품이 화장품 용기가 되고 다시 또 재활용품이 되는 무한 반복을 목표로 한다. 화장품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플라스틱 쓰레기 또 여러 가지 다른 소재 쓰레기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소비재 산업인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는 데한 죄책감, 어떤 이제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소재를 연구하게 되고 그러면 대안적인 소재로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를 쓰게 되고 합성향과 또 유기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실리콘 오일이 이제 호르몬 교란 물질인데요. 그것이 인체에도 안 좋지만 그것이 물로 수생태계로 흘러갔을 때 수생태계 교란 물질이 동일한 교란 물질이 돼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래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것이기 되기 때문에 화장품의 환경 얘기, 성분 얘기하는 것이 결국 물환경을 얘기하는 거고 또 우리 안전, 인체의 안전을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성분부터 용기까지 겉과 속 모두를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 결국 사람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저희가 환경운동하는
기업도 아니고 환경운동 단체도 아니지만 세상에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 올바른 이제 재활용 시스템을 빨리 변화되는데 조금 트리거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균 대표의 화장품 회사는 물환경 대상 후보자가 되었다. 전남 장성에서 발원해 영산강으로 흐르는 황룡강 하구. 인구 140만 대도시 광주광역시 한가운데에는 습지가 있다. 국내 최초 도심 속 국가보호습지가 된 장록습지. 자기 키를 여기 창녕이 키 몇이에요? 이에 큰 역할을 한 김영선 부소장이다. 2m 80. 그러면은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거 좀 더 내려. 오케이. 그걸로 해서 멀리서 한번 봐줘요. 하나, 2m, 4m, 6m, 8m, 한 10m 되겠네. 네, 10m 돼요.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목축을 하면 돼요. 장록습지를 지키는 일은 쉽지 않았다. 다 버려진 땅이라 생각하고 대부분 그곳을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많은 사람들의 그 낚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훼손이 좀 많이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 분들께서 재산권 침해하는 거 아니냐, 여기가 보호지구 지정되면 우리가 개발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소통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뭔지 또 안 되는 것이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85.8% 굉장히 높게 찬성표를 얻어서 장록습지가 국가습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난관이 있었지만 3년간 매달 세미나를 열며 사람들을 설득했다. 이 장록 국가습지가 지정돼서 제1회 생물다양성 대탐사를 개최하기까지는 그 결과 도심 습지로는 드물게 800여 종의 생물이 살 정도로 풍부한 생태학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게 밝혀졌다. 도시민들에게 중요한 건 물이 순환하는 것이고 물이 회복하기 위해선 습지 보존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김영선 부소장과 동료들이 만들어낸 귀한 결실이었다. 이거 수달 발자국인데 요거 그죠? 요거 저게 고라니 발자국. 네, 이쪽은 고라니 발자국. 요거 수달이네. 요거. 옆에, 네, 요거 완전히 수달이구만. 발톱 있는 거 요거. 그죠? 오 여기 다요. 여기. 되돌아온 동물들의 흔적. 습지의 의미는 분명하다. 습지가 사라진다는 것은 도시 안에 물그릇이 없어진다는 뜻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도시가 더 더워지는 거죠. 그것이 밤에도 잠을 못 자는 열섬 효과로 이어지고, 그래서 주변에 습지가 많이 있음으로써 도시 온도를 좀 낮춰주는 기능도 하고, 또 힐링 공간으로서 쉼터 역할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라지는 습지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선 부소장은 물환경 대상 후보자가 되었다. 경기도 파주. 이른 새벽부터 바삐 움직이는 새들을 보기 위해 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거의 뭐 영상에 특화된 그런 장비를 쓰시는데. 네, 맞아요. 이거는 사진은 아니고요. 저는 영상을 찍고 있어서 얘는 저 사실 영화 찍는 카메라예요. 자연 다큐 크리에이터 김어진 씨다. 한눈에도 눈길을 끄는 장비들.
얽힌 사연이 많다. 장비는 개인 장비예요? 네, 개인 장비예요. 대학교 등록금으로 샀습니다. 대학교 등록금 2년치니까 한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다 중고로 구입한 거거든요. 이것도 중고. 그나마 중고. 아는 분들에게, 저 주변에 있는 감독님들께 쓰시던 장비들을 겨우 싼 가격에 물려받아서 그나마 이 정도로. 네. 부담스러운 가격에도 꼭 필요한 이유가 있었다. 제가 편집을 해서 새와 자연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약간 좀 쑥스럽긴 하지만 제가 직접 등장을 해서 브이로그 형식처럼 약간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도 저랑 같이 새를 보러 다니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브이로그하고 약간 자연 다큐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런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26만 명 구독자를 보유한 크리에이터. 아, 이쪽이었나? 지금 저쪽에 만들어진 인공둥지에 박새가 번식을 하고 있는데, 새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사실은 비행이 좀 서툴더라도 새끼 새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은 둥지를 떠나요. 그거를 이소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소를 한 새끼 새들을 보고 어떻게 이 둥지에서 떨어졌나 보다 하고 도와주려고 그래요. 사실 얘네들은 정상적으로 이소를 해서 비행이 서툴더라도 어미새의 돌봄을 받고 있는 그런 새끼 새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구조를 하게 되면은 구조가 아니라 어미랑 생리배를 되는 거죠. 이번에 다시 충남 야생동물 보수센터에 자원봉 새끼들이 많이 있는 시기에 더 많이 바쁜 걸로 알고 있어요. 1808이요?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너무 투명하다 이거는. 자기만의 세심한 시선으로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새에 관한 인식 변화에 마중물이 되고 싶어 시작한 것이다. 여기 새들이 목욕하고 있네. 이 새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한 새라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통 목욕을 하더라고요. 얘네는 지금 큰부리 큰기럭이라는 겨울 철새입니다. 저렇게 습지 같은 데서 식물 뿌리 같은 거를 주로 이제 캐먹거나. 새에 관해선 모르는 게 없는 새 박사. 지금 저기 습지 한가운데 모여가지고 이제 부리에 몸을 파묻고 잠을 자고 있는 친구들이 노랑부리 저어사라고 멸종위 종 2급이에요. 초연기염을 기억이 안 나네요. 205호로 기억해요. 11살부터 지금까지 인생의 반을 새와 함께했다. 저 저새 같은 경우에는 여름 철새거든요. 근데 경기도 북부 지역까지 12월에 남아있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로. 2마리나? 저새가 심지어? 아, 이쁘다. 진짜 이쁘네. 그의 영상엔 새를 향한 따뜻한 시선이 함께 담긴다. 정면에 황조롱이가 정지비행하고 있네요. 저게 지금 먹잇감을 찾고 있는 겁니다. 황조롱이가. 천천히 내려온다. 내려온다. 와,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나 정말 오랜만인데? 여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새를 봐온 곳이거든요. 제 애착이 큰 곳인데 환경이 변하는 걸 보면서 참 찹찹해요. 여기로 오면은. 새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벼랑 끄트머리에 몰려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사실 이 새하고 자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은 우리 주변에도 새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종의 이 새들을 배경처럼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사람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새와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사실 새와 자연을 보호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사람들을 위한 거라는 걸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김어진 씨는 제13회 물환경 대상 후보자가 되었다. 2021년 SBS 물환경 대상. 총 4개 부문의 32개 팀이 후보자로 등록했고 1차 심사를 거쳐 12팀이 선정되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네? 체계적인 자전거 교육으로
안전하게 하천 주변을 달리는 법을 가르치고 정화활동을 하며 하천 생태 지도까지 만들고 있는 고양 자전거학교 한기식 대표. 제주의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환경 교육을 하고 있는 지속 가능 환경 교육센터. 네, 이곳이 봄철에 비가 오게 되면 도롱뇽이나 큰 상계구들이 알을 놓는 산란장입니다. 이 하천이 우리나라 멸종 야생 동식물 1급 남방동사리가 수집하고 있는 산양천입니다. 경남 양서류 네트워크 변용호 선생님을 포함해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활약으로 두각을 나타낸 12팀이 추려졌고 일기를 보고서 쓰고 싶어요. 이들을 대상으로 현장 답사 및 면접이 열흘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The reason I didn't change is because if ever I say to someone I'm Korean, 이 12개의 후보에 대해서 검토를 한 이후에 최종으로 5개의 수상자를 선발을 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대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최종 심사. 올해는 특징이 물에 관한 그 영역이 넓어졌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보면 유튜버도 나와 있고요. 또 그리고 습지일하는 분들 또 습지에 있는 새에 관해서 일하는 분들도 다 나와가지고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바람직스러웠습니다. 정말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새삼 느꼈고 그리고 30년 이상을 환경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도 정말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물환경 대상이 앞으로도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영광의 얼굴들이 소개되는 시상식이 열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병입니다. 물환경 대상은 물과 생태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연과 공존할 방법을 찾아 노력하는 사람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입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한 물환경 대상은 시민사회, 또 시민실천, 교육연구, 정책경영 4개 부문에 총 32팀의 후보자가 지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제13회 SBS 물환경 대상 본격적인 시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사회 부문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은 김영선 한백생태연구소 부소장 축하드립니다. 네, 김영선 부소장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장록습지의 훼손을 막는 데 앞장서고 도심 하천으로는 처음으로 국가습지 지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실천 부문에 대한 시상입니다. 수상은 김어진 유튜버입니다. 축하합니다. 김어진 씨는 탐조 전문 크리에이터로 자연과 새를 알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생태적 감수성을 확산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연구 부문입니다. 수상의 변영호 국산초등학교 교감입니다. 축하합니다. 변영호 교감은 습지 생태계의 가치를 지키는 양서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양서류 로드킬 방지, 개구리알 옮기는 천사운동 등으로 양서류 보호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정책경영 부문입니다. 수상은 아로마티카입니다. 축하합니다. 아로마티카는 공병을 활용해 제품 용기와 포장에 사용하고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천연 원료를 처방하며 전 성분을 공개하는 등 환경 보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태와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제13회 물환경 대상, 이제 영예 대상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상 시상은 한정혜 환경부 장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13회 물환경 대상, 영예 대상은 나일무어스 새와 생명에터 대표입니다. 축하합니다. 올해 대상을 수상한 나일무어스 대표는
90년대 처음으로 국내 습지와 물새의 가치를 알리고 이후 30여 년간 한반도 황해 생태 권역의 생태 보존을 위해 열정적인 활동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상패와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상 수상자 나이무얼스 박사를 다시 만난 곳은 화성습지 국제 심포지엄 현장이다. 매양리 갯벌의 생태를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물로 화성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Rivers connect everything together. And the species that live in those systems sea, then land, then sea again. The Hwasong tidal flood is an interconnected web of plant and animal life. 갯벌과 습지 데이터가 부족했던 90년대부터 철저한 과학적 조사로 우리나라 습지와 물새의 가치를 알렸던 나일무어스 박사. 한국인보다 한반도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영국 태생의 생태학자로 백령도, 연천, 화성, 가덕도, 부산 등 30년 넘게 국내 활동을 이어왔고 북한의 갯벌과 습지까지 연구해 문덕과 라선 지역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에게 한국은 여러 가지 의미로 중요한 곳이다. One is Korea is extremely important for migratory birds. Severe, very severe. The Korean Peninsula has got some of the most naturally productive, extensive, important tidal flats in the whole world. It has some really important concentrations of 도요새, 도요물태새, 두루미, 기러기. Is an extremely important nation for birds and bird conservation. 요즘 주목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연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비무장지대와 가까이 있어 대표적인 겨울철 새 천연기념물 두루미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도 보면요, 한번 보면요, 아까 희색새, 여기는 흰색새 두루미 가석이요. 여기도 뭐 작은 물고기를 먹고 이 프로테인가 엄청 많아 필요해요. 두루미 중에서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제두루미. 넓고 얕은 임진강 여울을 쉼터 삼아 겨울을 나고 이듬해 3, 4월에 돌아가기 때문에 딱 이맘때만 볼 수 있는 귀한 새다. (470마리) 전부 다 470, 두루미가 47, 그래서 확실히 10%. Of all the world's cheturumi, 5%, just one flock here in Yeoncheon. Only 5% here, I mean just in one view, in one flock, of all of the world's cheturumi, from all of Mongolia, eastern Russia, northeastern China, huge area, all down, 5% just here. It's amazing concentration. 새를 보며 아이처럼 즐거워하는 나일무어스 박사. 큰 기러기, 큰 기러기, 이 소리 들으면도 이게는 큰 부리. 큰 기러기가 왕왕. 장애를 갖고 태어나 처음 들은 소리가 4살 때 새소리였기 때문이다. That sound, 기러기 소리가 네, 정말
다시 내 차례입니다. 그 느낌 있어요. That's it. That's all I do. In the case of Kirogi, this sound takes me right back to the very first sounds I ever heard as a baby. 그때도 지금도 그는 새를 통해 세상을 본다. And when you realize, though, that Chaiturumi is one species, and Chaiturumi sees the world in that way, that there's no boundary, there's no division, there's no one country or another country. That's the world of Chaiturumi. And when you realize Chaiturumi thinks that way, and many other species think that way, only we humans think differently of the world only through our eyes. If we can just see the world from a different species viewpoint, many of the problems people have won't exist anymore. 새들처럼 어떤 편견이나 의도하는 바 없이 있는 그대로 생태를 조사해 환경 보전의 기반을 제공하고 싶다는 나이무어스 박사. 한국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 The hope is to try to work with as many people as possible to put together one book, if you like, that has information on all of the bird species of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를 넘어 전 지구의 생태 환경 보호를 꿈꾸는 그의 열정과 소신을 응원한다. Life, it's everything. Without water, there's no life. Yeah, it's everything. 각각의 분야에서 정말 최선들을 다해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떤 일을 하기에는 적어도 10년은 최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환경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걷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시간이 이어졌다. 채널과 새에 대한 영상에 관심을 여러분 모두 다 같이 잘하자.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힘차게 열어갈 각자의 내일에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본다. 뭔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세상에 다가갈 수 있으면 하는 게 제 조그만 바람입니다. 강주천이 살아야 강주가 산다고 아무래도 강주천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지구와 공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생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화장품 성분이 안전한 성분이 우리 생태계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좀 더 많이 계몽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I just really hope in the years going forward I can continue just to do as much as I can for people and for the planet and for other species that share the planet with us. 자연과의 공존. 중요한 건 환경을 위한 마음과 꾸준한 실천이라는 걸 몸소 보여준 주인공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